아기가 누워있는 사진인데 손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4살 아이의 손가락이 이제 문에 껴서 절단이 된 사고입니다. 이게 지난해 있었던 사고인데 아이가 어쩌다가 문에 손이 낀 걸까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10월 12일에 그 수원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이 된 사건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복도에 있던 4살 된 그 이 박군이 교실을 향해서 달려와서 이제 자기는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고, 예. 또 이제 그 이 교사는 다른 원생들을 데리고 안에 있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박군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문틈에 이 아이의 그 새끼손가락이 껴가지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그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절단 상태, 이 아절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이 해당되는 그 교사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그리고 이제 과실치상, 그리고 상해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절단 상태라니까 손가락을 이제 그 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잃은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완전히 네. 절단돼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나 예. 실제로 이제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예. 상당히 그 깊게 그 좀 붙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뭐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아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아이의 상태는 어떻다고 하던가요? 실제로 이제 아마 그 아이의 부모들의 어떤 그 주장인데요. 네. 이 사고 이후에 놀라거나 또는 뭐 악몽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그 후외상성 증후군을 앓고 있다. 예. 뭐 사실 한 5달 정도가 경과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런 그 후유증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님께서는 교사가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다 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모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이 피해 아동 그 가족이 그 당시에 그 문이 말이죠. 예. 아이들을 관찰하라고 그 이게 보면은 유치원 같은 데는 동그랗게 유리로 해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밖에서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 서로가 안에서도 이제 밖에 볼 수 있도록 예, 이 예. 투명 유리문이 있는데 예. 그래서 아래쪽 시선을 그 이 동그란 창을 통해서 잘 보이는 상황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네, 구조라는 저거죠. 말씀이신 거죠? 바로 저거죠. 그래서 예. 이 바깥 안하고 다 이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사가 아이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문을 그 닫았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예. 이 담당 교사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박군을 따라서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까봐 문을 닫은 것이지 일부러 자기가 그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을 때 이 박군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걸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서 재현을 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관련 사진을 좀 전달받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도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 손가락이 껴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힘을 실어서 문을 닫을 이유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교사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양측의 주장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CCTV를 참고로 해서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가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핵심은 이 해당 유치원 교사가 모르고 이렇게 문을 밀고 있었는가 아니면 고의로 밀고 있었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교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그 박군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문을 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좀 그 문제가 있는 것이 통상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못 나가게 하려면 이 문을 등지고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방향이 그 박군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이가 다쳐서 울고 원장실로 뛰어가는데 이 선생님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토대로 해서 경찰은 이
교사에게 미필적이지만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제 아동복지법상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피해 아동의 부모께서는 CCTV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치원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이제 삭제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원장한테 받은 것은 이제 원장이 그 휴대전화로 그 CCTV를 찍은 그 영상, 그러니까 실제로 CCTV를 부모가 확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CCTV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서 청원글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그 뭔가 관리 책임 이런 부분도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청원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명 동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 유치원 내에 CCTV 설치 그리고 일정한 그 보존 기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사고 나자마자 바로 유치원 원장에게 그걸 요구를 했었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삭제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고요. 근데 당일 영상은 사고 당일에 이제 부모라면 당연히 이제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일에 용량이 차서 삭제됐다는 게 저는 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사고 당일은 물론 이제 수개월치 영상이 모두 다 삭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도 이제 이거 CCTV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포렌식 작업을 했습니다만 예. 그것을 갖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원장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CCTV 화면도 없었다면 예. 이건 진짜 아주 오리무중으로 갈 뻔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CCTV부터 확보하는 것이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일단 안타까운 점은 이제 경찰이 그 CCTV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복구할 수 없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고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 상황도 지켜보고요. 예. 예. 무엇보다 아이가 아직까지도 많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어떤 죄책감, 고통도 여전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